거대하고 빠르고 치명적인 신비한 생물이 어둠 속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.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거대한 상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데요. 혹시 오래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포식자 메갈로돈은 아닐까요? 큰 이빨을 뜻하는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바다와 대양을 돌아다녔던 가장 큰 상어입니다. 보고에 따르면 이 포식자는 2300만 년 전에서 360만 년 전까지 살았으며 진짜로 거대했다고 합니다.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강력했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 동물의 턱이 매우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빨 길이도 자그만치 18cm에 달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네요. 작은 고슴도치만큼 길었다는 건데요. 더 대단한 건 적어도 6줄에 걸쳐 약 300개의 이빨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. 이 상어는 이빨이 닳자마자 바로 제거해버렸습니다. 메갈로돈 자체는 18m까지 자랄 수 있었어요. 런던 2층 버스의 2배 길이죠. 이 상어는 무게도 엄청났습니다. 완전히 자란 티라노사우루스의 무게는 약 8톤이었지만 큰 메갈로돈의 무게는 50톤에서 60톤에 달했습니다. 다 자란 아프리카 코끼리 9마리와 맞먹는 정도였어요. 경쟁자가 없는 이 거대한 상어는 진정한 바다의 왕이었습니다. 심지어 고래도 사냥했어요. 그러니 이 장엄한 생물이 분명히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. 실제로 목격자들이 메갈로돈을 봤다고 확신한 사례가 몇 개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저 공포에 질려 한 말은 아니었을까요? 1916년 7월 미국 뉴저지 해안은 상어 공격이 잇따르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. 엄청난 폭염 때문에 수백 명이 열기를 피하려고 해변으로 몰려들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죠. 사람들은 모든 혼란을 일으킨 범인을 보통의 상어보다 훨씬 큰 거대한 상어라고 묘사했습니다.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상어가 어떤 종인지 논의해왔는데요. 가장 인기 있는 추측은 황소상어와 백상아리였습니다. 세계 어느 곳이든 열대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거대한 상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상어의 길이는 최대 12m에 달할 수 있어요. 지금까지 본 가장 큰 녀석은 놀랍게도 19m나 됩니다. 큰 하마 4마리와 같죠. 또 큰 개체의 경우는 최대 1.5m나 되는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따뜻한 물, 거대한 크기, 가공할 만한 턱, 메갈로돈 같지 않나요? 아니에요. 그냥 고래상어일 뿐입니다.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은 천천히 움직이고 완전히 유순합니다. 고래상어는 메갈로돈만큼이나 자라겠지만 그만큼 무겁진 않을 겁니다. 고래상어는 여과 섭식을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플랑크톤입니다. 이 동물도 낮은 온도를 싫어해요. 물이 섭씨 21도보다 낮으면 고래상어에게는 이미 너무 차가운 겁니다. 태평양을 배회하는 초대형 상어의 첫 사진은 과달루페 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1999년에 등장했습니다. 그 생물에겐 딥블루라는 이름을 붙였어요. 회색 등과 흰색 배가 분리되는 지점에 물결 모양의 패턴이 있어 동족의 다른 개체와 구별할 수 있었죠. 일부에선 악명 높은 메갈로돈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본 것 중 가장 큰 암컷 백상아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수컷 백상아리의 평균 길이는 3에서 4m이고 암컷은 심지어 더 커서 최대 4.5에서 5m 정도입니다. 하지만 딥블루는 길이가 7m에 달했죠.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 것도 당연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딥블루가 목격된 것은 2013년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근처였습니다. 하지만 보세요. 세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전보상어가 있습니다. 가장 큰 개체는 길이가 10m에 무게는 약 5톤이 돼요. 상어의 크기로 볼 때 메갈로돈 자체가 아니라면 그 친척 중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이런, 또 잘못 짚었네요. 그건 돌묵상어였어요. 이 상어는 14도 이하의 하극성 바다를 선호하지만 일부는 더 따뜻한 곳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. 고래상어처럼 돌묵상어도 우회하고 스노클링하는 사람이나 다이버를 괴롭히지 않습니다. 돌묵상어에겐 작은 이빨이 많지만 그걸 먹이를 먹을 때 사용하진 않아요. 대신 1m 너비의 거대한 입을 벌리고 플랑크톤을 삼키면서 헤엄칩니다. 5m 길이의 돌묵상어는 시간당 500톤 가까운 물을 걸러낼 수 있어요. 메갈로돈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큰 키에 거의 일반적인 상어를 고대의 초거대 포식자로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옳다면, 즉 거대한 상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요? 상어의 이빨은 정기적으로 빠지고 교체됩니다. 그 말은 전 세계 해변에서 보물찾기 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치아를
계속 발견할 거란 뜻이죠. 사람들이 메갈로돈의 존재를 발견한 건 실제로 2300만 년에서 26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괴물 상어의 화석화된 이빨을 통해서였습니다. 하지만 과학자들은 260만 년이 안 된 이빨을 찾지 못했습니다. 덧붙이자면 그런 이빨은 일반 상어의 이빨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구별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 전문가들이 그 발견을 놓칠 리가 없죠. 만약 메갈로돈이 한 마리 있다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메갈로돈은 정점 포식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어가 두려워야 할 다른 생명체는 없었다는 뜻이죠. 아마 다른 종과 먹이 경쟁을 해야 했겠지만 메갈로돈을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은 없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메갈로돈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60톤짜리 동물이 100마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. 사람들이 적어도 두세 마리 정도는 목격했을 거예요. 메갈로돈은 먹이 사슬의 최정상에 있었고 먹이에는 돌고래나 고래 등 대형 해양 생물이 포함됐습니다. 거대하고 빠르기 때문에 칼로리가 많이 필요했고 하루에 1톤 이상의 먹이를 먹었습니다. 많은 수의 해양 척추동물이 사라지면 연구자들은 분명히 알아차릴 거예요. 메갈로돈은 전 세계 열대 지방에 살았습니다. 그 화석은 남아메리카, 유럽, 호주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구의 여러 구석에서 발견됐죠. 이 상어는 희귀종도 아니었어요.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요. 물론 매우 지엽적이며 탐험되지 않은 장소에 서식하기 때문에 혹은 대표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도 새 종이 발견되긴 힘듭니다. 메갈로돈이 사람을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거대한 상어가 따뜻한 물, 즉 열대와 아열대 지역을 선호했다는 겁니다. 바다의 깊고 탐험되지 않은 지역에 숨어 있지 않을 거예요. 거긴 너무 추울 테니까요. 만약 메갈로돈이 존재한다면 물이 더 따뜻한 표면 근처에 숨어 있을 겁니다. 만약 메갈로돈이 존재한다면 세계의 바다는 굉장히 달라 보일 겁니다. 이 거대한 동물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. 그리고 옛날에 메갈로돈이 멸종된 이유가 바다의 변화 때문에 충분한 먹이가 공급되지 않아서였다는 이론이 있는데요. 오늘날의 환경이 이 거대한 상어가 서식할 만한 정도인지에 대한 증명도 없습니다.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에게 물고 베인 고래뼈를 발견했습니다. 그러나 이 화석 가운데 가장 최근 것도 26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거대 상어에 물린 자국이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화석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어요. 즉, 전문가들은 메갈로돈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. 200만 년 전 발견된 화석보다 더 최근의 화석도 없고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거대한 그림자도 없고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.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.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.